일단 앞쪽에 있는 문제는 쉬운 거 넘어갔고 2번 정도만 좀 언급을 할게. 2번 봅시다. 쉬운 건데 아마 자신 있게 잘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접선에 대한 문제고 접선에 대한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접선 문제가 다항함수랑 이제 결부돼서 나오는데 특별히 3차 함수가 나오면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얘를 연립을 해서 조립세법을 통해서 근을 찾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방법이 하나가 더 좋은 게 있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조금 더 낫습니다. 자, 대충 그림을 그리면 자, 함수가 일단 정확하게 들어갔으니까 x세제곱에 3x 더하기 2 뭐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나중에 한번 그리는 거는 한번 다시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홀수차만 있죠. 홀수차. 그러면은 이제 기함수인데 이만큼 평행이 된 거야. 뭐 그런 정도로 일단은 지금 이해를 하시고 자, 접선이 0,0에서 들어가는데 만나는 점이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접했으니까 당연히 A, 18 자, 남은 이 점을 베타 정도로 합시다. 자,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은 참 편리해져. 얘가 뭐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mx라고 하면 이거 안 쓰면 손해야 이거는. 왜냐면 미분보다 상위 버전의 개념으로 방정식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방정식이 안 되니까 이제 미분을 하고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방정식 입장에서 근에 대해서 찾는 과정을 통할 때 이제 미분으로 원래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은 편해집니다. 자, 근이 지금 베타랑 A인데 A는 중근이야. 그래서 A랑 베타랑 근 3개가 있어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거야. 자, 이렇게 쓰면 0이야. x제곱이 없어. 그 다음에 A랑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대충 이제 찍어주면 돼. 이거를 만족하는 이게 사탕을 입에 물고 있어서 발음이 세요. 졸려갖고 커피 사탕 계속 먹고 있는데 자, 얘를 만족시키는 숫자는 어렵지 않아. 대부분 정수야. 그리고 이걸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막 루트, 막 유리수 이런 것들을 못 내요. 그래서 간단한 숫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은 돼. 베타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이니까 사실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보이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A라고 하는 애는 그냥 바로 1이 됩니다. 이 접점이 나오면은 뭐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A는 1이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암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채점 못해서 3번 맞춘 사람. 3번. 자, 방향만 알려줄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게 이제 너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얼핏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쉽고 또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풀면 엄청 어려운 사실 겉보기만으로는 얘의 난이도를 그냥 한 방에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상 풀어봐야 돼.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입장에서도 실제로는 이제 문항 번호대에 따라서 그냥 살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한데 그래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가장 강한 조건 있지. 강한 조건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비주얼이 비슷해 보여도 풀이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많아. 그냥 대충 봐도 비슷해 보이는데 풀이가 완전 달라. 이제 그 이유는 이 강한 조건이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 얘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자연수 NN에 이거는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만식이 들어가. 사실 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갖고 그냥 막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조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 여기 자연수 뭐 이런 조건 거기서부터 탑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런 조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방향만. 자, 일단 뭐 NL 기준으로 해서 이 식이 바뀌니까 대충 봐도 뭐 3분의 작으면 대충 등차수열이에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K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는데 뭐 그냥 방법이 여기 4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4가 기준이잖아.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가 나오니까 3, 1, 2, 3까지는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그럼 A4와 A3의 관계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줍니다. 1 더하기 K 넘겨서 A4가 1이니까 그럼 A3을 또 찾아줘요. 그럼 얘는 A2 빼기 K니까 A2는 1 더하기 2K, A1은 1 더하기 3K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A1과 A7이 같도록 해야 되니 뭐 일단 문제 방향은 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건너뛰었는데 4에서부터 1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4에서부터 다시 7로 가야 돼. 7까지. 7로 가는 건 별거 없잖아. 그냥 여기다 계속 넣어주면 돼요. A7을 그래서 표현을 해주면 K 세제곱에 K 제곱에 K 더하기 1이 되고 그리고 얘랑 같다. 방정식 풀어주면은 가볍게 나옵니다. 뭐 K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번도 그냥 거저주는 문제니까 4번까지는 뭐 각자 해결을 합시다. 자, 5번부터 이제 조금씩 갈릴 건데 5번이 이제 최근 스타일의 수능에 나와서 지금 계속 이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 되게 잘 풀어야 돼.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좀 많이 이 문제를 풀려고 작정을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캔에 좀 넣어놨는데 자 봅시다. 이것도 비슷해 보이는데 풀이가 완전히 달라져. 자 얘를 볼 때 너희들이 이제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함수를 보면 이게 고정이 된 영역하고 이게 움직이는 영역 이게 두 개가 항상 싸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고정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함수 fx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인 함수죠. 이렇게 돼 있는데 a랑 b는 결정이 안 돼 있어. 이게 AB가 지금 자연수예요. 자연수.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푸냐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 없어.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강한 조건이 뭔지 찾아봐야 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를 보면 맨 앞에 숫자랑 이거 주기를 관련시킨 요 숫자랑 그 다음에 이 b 평행 이동된 요 숫자 요 세 개가 보통 이제 주로 나오는데 A, B, C 이거 다 미지수로 이제 밀어 넣는 그런 문제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렇게 두 개 혹은 이렇게 두 개 혹은 이렇게 두 개 얘네들을 뭔가 자연수 형태로 집어넣어서 얘네들의 함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게 하고 교점이든 아니면은 뭐 부등식이 됐든 방정식이 됐든 이런 형태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얘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냐면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일단 여기 앞에 2가 고정이 돼 있어. 진폭이 고정이 돼 있는 거지. 진폭 입장에서 보면은 4만큼의 높이 제일 높은 데랑 제일 낮은 데랑 4만큼의 차이로 이렇게 어쨌든 진동하고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A랑 B를 조절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봅시다. YFX의 그래프와 자, 얘랑 이제 Y는 3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8개. 이것도 개수를 만나는 점의 개수가 8개로 제한을 걸어놨어. 자 이렇게 됐을 때 A, B의 순서상 자연수예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 최소. 이거를 내가 이제 풀어보는 거를 진짜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관찰해봤거든. 과학고 애들 있잖아.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거 어떻게 푸냐면 막 부등식 작업을 해설이 그렇게 됐거든.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게 좋아. 전공법이고. 해설을 보면 얘를 부등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얘네 A, B의 값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너희들이 거부 반응이 좀 올 거야. 아니 그렇게 뭐 여태까지 안 해왔으니까 힘들 겁니다. 그럼 얘를 일단 처음에 생각할 때 A, B가 자연수 여기에 강한 조건을 여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최대가 되는 상황과 최소가 되는 상황 얘네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최대 최소. 자연수인데 A랑 B를 일단 키워.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을지를 좀 느껴봐. 8개에서 만나야 돼. Y는 3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 갑니다. 샘플링이라 그래요. 샘플링. 대충 아무거나 적당한 숫자를 막 집어넣어봐요. 대충 뭐 여기 B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B는 1 이렇게 해볼게. 이 숫자를 일단 크고 작게 만드는데 이거 먼저 해볼게. B를 1로 만들어. 뭐 1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잖아. 그럼 B를 1로 기준으로 가면 Y는 1 이게 B 값이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진 폭이 2만큼의 애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Y는 3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딱 붙게 쓸게.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만나는 점이 생겨. 접하죠. 실제로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때 샘플링 할 때도 너희들 이제 다항함수 기준으로 뭔가 방정식으로 뭔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 잡아라 이렇게 하면은 대충 삼수함수 그리고 뭔지 몰라도 그냥 일단 접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은 거의 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뭐 이렇게 직선하고 뭐 다항식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 1개. 그 경계가 되는 여기 접하는 상황을 처음에 샘플링 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보고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딱 접하게 하는 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요 정도로 일부러 조작을 하듯이 이렇게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끼워 맞추면 되게 좋아요. 자, A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 B는 평행 이동이니까 어렵지 않잖아. 근데 A의 의미가 A분의 2파이가 주기지, 주기. A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A가 1이 되면 여기에서 0에서 A가 1이 되면 2파이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겨요. 어렵지 않지?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2파이 안에서 2개가 그려져. 2파이 안에서 2개가 그려져. 그럼 A가 3이 되면 2파이 안에서 3개가 그려지는 거야. 그치? 몇 개가 그려져야 돼? 이게 8개가 나오려면? A가 8이 되면 이런 애들이 8개가 생겨서 하여튼 여기서 2파이 이렇게 딱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면은 완전 그러니까 실수 A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완전 달라져. 근데 이게 자연수라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딱 이쁘게 8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A는 딱 이 상태에 됐을 때 8개밖에 안 돼요. 8개. 자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딱 접하게 하는 게 만나는 개수를 8개로 하면서 A의 숫자를 키운 거야. 최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최대를 구하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A는 8보다 크게는 못하죠. 9는 넣어버리면은 이제 9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 그럼 이 상태에서 B를 또 바꿀 수 있는지 또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고정을 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 나중에 너희들 보면은 뭐 fx는 t 이런 거는 이제 뭐 익숙해서 좀 어느 정도 다룹니다. 저기 x라는 문자와 t라는 문자 2개가 들어가는데 이 2개를 동시에 제어를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천재가 아닌 이상은 2개를 제어를 못해. 그래서 fx를 그려놓고 t를 움직여 보통은. 근데 반대로 t를 고정시키고 fx를 움직일 수도 있어.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버퍼링이 걸리는 사람은 정상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A하고 B가 동시에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얘를 하나를 고정시키고 B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B를 고정시키고 A를 움직여서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기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자, A를 8로 고정을 해서 그럼 B를 더 크게 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B를 2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가 8개를 유지를 시키려면 여전히 접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 더 올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여기가 1과 3의 대칭점으로 y는 5,
이런 거 대칭성까지 생각해주면 좋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이 되면 좋죠. 자, b를 5보다 더 키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게 최대. 자, 8 더하기 5가 최대야. 그럼 최소는 어떻게 잡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닌 더 많은 점에서 만나게 하면 돼. 그런 점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만나게 하면 되죠. 그럼 그때 A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가? 자,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A가 4 이제 주기를 고정시켜 놓고 5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더 많은 개수가 만나게 돼요. 그치? 그래서 이 A의 의미를 생각을 해. 주기하고 관련된. 그럼 이러고 나면 이제 B만 조절하면 돼요. 그럼 B를 어디까지 내릴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제 최소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A는 4보다 더 작은 값을 넣을 수가 없어. 어디까지 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 어쨌든 뭐 이렇게 더 내리고 하다 보면 B는 1을 집어넣으면 적하잖아? 안 되지. 그래서 B는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Y는 3에서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최소가 됩니다. 약간 뭔가 때려 찍는 듯한 느낌으로 푼 거야. 정확하게 푼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A를 하나를 고정시키든 B를 하나 고정시키든 고정과 얘네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제어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수라서 가능한 풀이에요. 자, 요거 이따가 문제 몇 개 더 풀어볼 거야. 오늘 수업 중에 5번 스타일. 자, 그 다음에 6번 맞춘 사람. 이 계산력 포함해서 이거는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어서 이건 배우면은 풀고 이건 배운 적이 없으면 못 풀어요. 다 쪼각내갖고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걸 면적 끼워 넣기라고 합니다. 면적 끼워 넣기. 그래서 이 스타일은 이따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것도 진행을 할 거야. 자, 봅시다. 계산이 좀 있습니다. 0과 그림이 조금 뭐 이 정도 하자. 면적을 각각 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조각조각을 내야 되고 만나는 교점도 막 너무 많이 찾아야 돼. 요것만 면적을 구하려면은 계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랑 A 빼기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또 완전히 달라. 이게 이제 면적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게 좋아요. 이 T라고 하는 얘를 끼워 넣는데 이 T를 이제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T를 집어넣으면 좋아요. 여기까지. 그럼 B 더하기 T는 삼각형. 얘는 삼각형이니까 면적 구하는 게 되게 쉬워. 근데 이제 A 더하기 T는 3차 함수에 또 잘렸어. 3차 함수에 또 잘렸어.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에 요렇게 된 부분에서 요만큼이 딱 잘려서 요만큼만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요거는 그래서 면적 공식 같은 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3차 함수의 일반적인 면적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이만큼을 다 해서 여기를 빼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 먼저 가봅시다. A 더하기 T. 일단 여기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P가 3. P가 3, 계산하면 아마 9가 나올 거예요. 9가 나올 거고 Y는 3X가 되겠지. 3X.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된 얘를 구하고
다음에 이렇게 된 애를 뺄 거야. 여기 접한 거야. 얘는 인테그랄 이름 씁니다. 0에서 3까지 직선에서 곡선 뺀 거예요. 직선 3x 여기 fx. 이건 계산 직접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면적 공식이 있습니다. 3차 함수에 이렇게 된 이만큼의 면적 공식은 12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1, 그 다음에 간격 여기 2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제 이 점을 또 찾아야 돼. 3x랑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하는 네, 교점을 찾아내시면 여기 4 여기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 얘기합시다. 이것도 이따가 몇 개를 좀 해결할게. 이게 작년, 재작년, 3년 전 수능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 이게 연달아 나오기도 쉽지가 않거든, 유형 자체가. 근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고, 내년까지가 이제 교육 과정의 끝이라서 내년까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행까지도, 예비 시행은 2028학년부터 이제 진행되는 수능이라서 뭐 요 문제가 그때까지도 살아남는다는 거니까 당연히 올해 수능에도 나올 거를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계산은 생략. 자, 또 넘어갑시다. 7번은 좀 어렵죠. 7번 맞추자. 이 사람들은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할게. 풀이가 좀 길어져도 이해해주세요. 첫날이라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마지막을 보니 F5 더하기 G5를 구하래. 이건 뭐 식을 다 잡으라는 얘기야. 자, 일단 그림 먼저 그려봅시다.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가 모두 직선 y는 2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다. 자, 그러면 이거 구간 능력이 좀 정확해야 돼. 일단 2차 함수가 쉬우니까 2차 함수부터 할게요. 2x랑 gx가 만나는 점이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대. 이거 gx. 됐지? 자, 식을 만드는 거 한 번만 설명을 해봅시다. 식을 만드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여기가 1과 2야 뭐 이런 식 만드는 거는 너희들이 못할 리가 없으니까. 자, 함수와 함수와의 관계, 함수와 함수와의 관계로 식을 만드는 거는 그냥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는 접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이런 정도 볼게요. 이게 fg. 자, 식을 만들 때 일단 기본 방정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식을 읽어보시면 fx는 gx의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이거를 그냥 나는 선생님 뭐 이거를 그냥 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 더하기 gx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 최고차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냥 외워서 쓰는 게 더 좋아. 근데 수능에서는 어쨌든 이 빼기 함수의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빼기 형태. fx 빼기 gx. 그러니까 hx라고 하는 애가 fx 빼기 gx. 이 구조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hx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 요거를 이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f랑 g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쪽으로 그냥 넘어간 것 뿐이야. 넘어가면 h의 근도 알파 베타예요. 근데 f 입장에서 서술해 주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최고차는 a를 f에서 따라하고 근이 2개, 중근 근이 1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넘겼을 때 다시 이거의 근도 이렇게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요거의 근도 알파 베타가 돼. 그래서 요걸 이렇게 쓴 거야. 됐지? 뭐 별거 없죠. 자, 그러면 gx는 2x의 관계에 있어서 알파 베타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하면 gx는 최고창의 개수 1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2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하나 더.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다른 모두 직선 y는 2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데 자 이제 나의 식을 먼저 볼게요. 리미트 x는 0으로 갑니다. x의 세제곱이 걸려있어. 이거 숫자도 꽤 크지? fx 빼기 2x랑 gx 빼기 2x가 얘가 뭔가의 값으로 존재해야 돼.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당연히 여기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이거 조금 해본 사람은 알겠지? 이거 x 세제곱의 근을 요 놈이랑 요 놈이 적당하게 나눠 가져야 돼요. 어느 놈이 이제 두 개를 가질지는 모르는 건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요 중에서 근 하나는 0일 거야. G도 뭐 이게 한 놈이 다 갖고 가는 경우보다는 적당하게 나누는 게 맞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봅니다. 그래서 gx를 뭐 적당하게 x 빼기 알파 이 정도 놓고 그럼 fx도 여기에 두 개를 갖고 가면은 이것도 잘 찍어야 돼. 이 gx가 여기서 x 제곱의 인수를 두 개를 가져버리면 그러면은 f가 하나 갖고 가는데 뭐 이렇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 돼. 한 개 가질 때, 두 개 가질 때 원래는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좀 잘 찍어야 돼요. 케이스 분류를 여러 개를 해서 들어가면은 뭐 이제 실전에서는 푸는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뭐 찍어봐. x제곱 베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막 써봅니다. 사실은 이제 알파랑 베타가 이제 같은 건데 일단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다시 해보고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두 개, 한 개 여기서 세 개 빵개도 있어. 원래는 이렇게 나눠갖고 여기서 인수가 세 개일 때, 빵개일 때,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이거밖에 없죠. 여기서 세 개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 다 해야 돼. 근데 한번 찍어보세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찍기 타임이야. 자, 이 정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있어. 자, 여기에서 x 세제곱분의 fx에다가 2x가 더해져. 식이 바뀌었어요. gx에 2x가 되는데 얘도 값이 또 존재해야 돼. 이 식이 없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이 얘의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는 빼기 2x가 이렇게 인수를 하나를 갖는다. 이렇게 된 애가 이쪽도 fx 빼기 2x가 이렇게 여기까지 인수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또 바뀌었어. 그럼 또 이제 바꿔줘야지. 뭐 여기다 더하기 4x 양쪽에서 더하기 4x를 해서 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공간이 안 좋은데 gx 더하기 4x x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4x fx 4x x 제곱에 4x 그럼 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겠다. 그럼 x가 빠져나오고 여기도 x가 하나 빠져나오지. 근데 3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gx 더하기 4x 여기 2x 왜 이래 양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4x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인수가 하나씩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여기서 인수를 바꿔내면은 더하기 4 x 하나 이렇게 돼요. 하나 여기 3개야. 그럼 여기 3개 중에서 2개는 없어지는데 하나가 더 생겨야 돼. 그럼 그 인수가 여기에 생길 것인가 여기 생길 것인가를 또 판단해야 돼. 요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 같은 걸 쓰면 돼. 귀루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0을 한번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알파가 4가 되지. 여기다가도 0을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여기는 인수를 가질 수가 없네요.
여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가져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여기다가 0을 만약에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인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무조건 인수가 제곱 인수가 떠야 돼. 그래서 여기가 0이 돼야 돼서 알파는 4가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인수 문제하고 관련된 거는 이제 이게 매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문제가 예전에는 이 스타일이 되게 쉽게 나왔었거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너무 쉽지. 뭐 기본서 같은 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fx는 그래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뭐 많이 연습을 해왔을 거야. 근데 이 스타일에서 계속 변화가 생기고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인수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이번 연휴 때 좀 연습을 해볼 거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클리닉 시간 때 조금 더 질문을 해보시고 넘어가 봅시다. 자, 8번 맞춘 사람. 8번. 8번은 좀 여기서부터는 코사인 A. 이거 코사인 A가 2분의 1이래요. 이거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뭐야 이게? 60도란 얘기죠. 여기 60도란 얘기야. 이런 특수한 상황에 값이 나오면은 각도를 숨겨놓은 거예요. 자,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1입니다. 자, 사인 B는 이제 길이의 B랑 연결이 되지. 왜냐면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B분의 AC B에 대해서 AC 긴변 그 다음에 사인 C 분의 C에 대해서는 이제 AB. 자, 요게 이제 3대 2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 AC랑 AB의 길이 B가 3대 2란 얘기예요. 자, 근데 PB의 길이가 4래. PB 여기가 4입니다. 정삼각형 보이지? 정삼각형. 아니 여기 기본적으로 원에서는 2등변 삼각형이잖아. 근데 60도인데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4, 여기 4. 근데 AB 대 AC의 길이 B가 3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2. 되죠? 자, 뭐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은 사실 거의 다 온 건데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PQ의 길이야. PQ 여기에 또 하필. 이걸 구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게 하필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6평, 9평, 심지어 이제 고3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에서도 또 나왔는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쪽이었나 저쪽이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 뾰족한 게 저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3 모의고사에서 빈칸 넣기로 나왔어. 기본적으로 이 도형은 닮음이야. 닮음. 어떻게 닮음이냐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살짝 그으면 여기 세타, 여기가 사각형이라서 파이 빼기 세타, 여기가 세타. 그치? 그럼 뭐랑 뭐가 닮음이에요? 큰 삼각형하고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닮음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할선 정리라고 하는 걸 쓰는 거잖아. 이거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공식으로 외우고 있지만 본질은 닮음이야. 닮은 B는
뭐 이제 여기에서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제 각에 대해서 따져봐도 되고, 요 길이하고 요만큼 얘가 이제 닮은 비가 성립하고, 여기랑도 닮은 비가 성립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PQ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도형이 얘랑은 달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되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죠.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좋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닮음이 살아 있습니다. 닮음이 이때 이제 요 조그만 파란색으로 다시 이렇게 된 삼각형하고 이렇게 큰 삼각형하고 닮은 비가 성립합니다. 할선정리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4가 될 거고, 2 곱하기 10은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구할 수, 하나 까먹었다. 자, 여기 10도니까 여기 4, 여기 6, 여기 BC의 길이를 코사인 제곱식으로 구할 수 있죠. 하여튼 제 길이를 구하면 CQ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 CQ의 길이도.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CQ의 길이가, 이거 안 구해놨네. BC가 이거 루트 28. 계산을 생략할게. 그러면 C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다시 쓸게. 2 곱하기 그만큼 10. 이 CQ 곱하기 루트 28. 이렇게 C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구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거예요.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데,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납니다. 왜? 이걸 구하면 여기서 이제 닮은 비가 뜨니까, 닮은 비가 여기 2대 요만큼 대 요렇게 루트 28. 그러니까 2대 루트 28이니까 1대 루트 7이지. 닮은 비가 1대 루트 7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서 루트 7로 나눠주면 요 길이가 나와. 아니면 직접 다 구해서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은 많아요, 이게.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이쪽에서 길이 있고 요 각을 찾아내서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아니까 요걸로 코사인 제곱식을 여러 번 돌려도 상관이 없고, 뭐 편한 걸로 가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올해 이슈가 되는 도형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 하여튼 희한하게 계속 나와요. 그 몇 년 전에도 한 3년쯤 전이었나? 이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이 도형이 계속 나왔거든. 그러고 나서 결국에 수능에도 나왔어. 뭐 이 길이가 같은 걸 이용을 해갖고 수능에서도 그냥 좀 난이도가 좀 낮은 상태의 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거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를 잘 해놓읍시다. 요거 이제 우리 본 교재에다가도 요거 비슷한 문제를 몇 개 넣어놨어요. 자, 일단 또 9번 가봅시다. 9번. 9번도 꽤 난이도가 있는데 9번 맞춘 사람. 오. 자, 그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어. 그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렇게 교과서에 첫 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능 문제로 무조건 돼요. 지금 이 문제는 gx라고 하는 애가 0에서 x에 ft, dt 정적분의 함수야. 근데 hx라고 하는 애는 0에서 x까지 절대값을 취해놨어요. 이거 넓이의 함수지. 넓이의 함수. 그래서 뭐 별로 고민할 게 없어. 근도 다 제시를 해줬어. 알파, 베타, 감마. 자, 알파, 베타, 감마, 대충 0, 여기 y축, 대충 3차 함수는 이렇게 대충 그려. fx야. 여기까지는 아마 다 그렸을 것 같아. 그래도 좀 의지가 있다면. 아니면 근도 나와 있고 f 그리는 거 별거 없잖아. 자, 이런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렵지. g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5고 gx의 얘네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5. 그 다음 h의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10이고 h의 감마가 25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어디가 극소가 될지 한번 따져봅시다. 요 함수를 미분하면 뭐 요거는 별거 없잖아. gx는 fx 이렇게 나오죠. fx는 gx의 도함수야. 뭐 대충 한번 그릴게요. 뭐 얘를 가지고 자, 이제 gx를 그려볼게. 여기 감소 대충 그리고 증가 대충 감소. 이러고 나니까 극소값이 두 개가 뜨는데 일단 대충 이렇게 합시다. 대충 이렇게 해서 얘를 gx라고 하고 gx에 또 함수값이 하나가 또 정해져 있죠. g0이 0이야. g0이 0. 그럼 여기다가 대충 여기 x축 이렇게 x축 집어넣어요.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막 그리는 건데 뭐. 그리고 또 찍어. 극소값이 이게 마이너스 5가 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찍어. 마이너스 5. 운명의 찍기 시간이 고3이고 수능 시간이면은 이 시간조차도 아까워. 9번 케이스 분류에서 문제 풀이가 힘들어요. 그냥 하나 마음이 가는 대로 딱 해. 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면적만큼 내려온다. 요걸 이용할 건데, 자, 다시 요거 설명해 줄게. 이게 세 개를 해볼까? 1, 2, 3. 이 면적이라고 해볼게. fx예요. 면적 1, 2, 3이야.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하잖아. 이것도 0이라고 하자. ft, dt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이 면적만큼 여기가 x축이라고 해요. 0. 그래서부터 면적만큼 올라갑니다. 함수가. 그래서 함수값이 여기가 1이 되고 면적만큼 내려와요. 2만큼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기울기가 또 0이 되고 여기서 3만큼 또 올라가. 이렇게. 이게 왜 그럽니까? 하면은 뭐 별거 없어. 이게 0, 1, 2, 3이라고 그냥 합시다. 이건 대충 4라고 하자. 3, 7 이렇게 하자. 숫자 간격이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봐. 뭐 별거 없습니다. 자, 1까지 가볼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까지 가면 얘의 의미가 여기서 ft, dt가 라지 f1, 얘기 라지 f0 이렇게 되죠. 얘를 라지 fx라고 합시다. 라지 f0은 0이에요. 그치? 스몰 fx를 적분한 게 라지 f1이야. 여기가 라지 f1 값입니다. 여기.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면적만큼 얘네 함수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정적분이 음수면은 미쳤네. 이렇게 했는지 1만큼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졸려서 그래. 자, 다시 1만큼 내려가죠. 1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3만큼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이 되고 2만큼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가면은 1만큼 갔다가 다시 3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면적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해요. 여기 면적이 5야 5.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근데 베타 값이 10이래요. 근데 h 함수는 면적에 대한 함수야. 5 더하기 5가 돼야 이게 되는 거지. 5 더하기 5가 돼야 10이 되는 거잖아. 면적이. 그렇죠? 이 감마가 25가 돼야 돼. 여기까지 면적이 25가 돼야 돼. 여기 15 되면 되지. 5 더하기 5 더하기 15 하면 25 딱 나오잖아. 뭐 안 될 거 없는데 그냥.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마이너스 5에서 왔다가 5만큼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면 되겠죠. 뭐 극소값은 두 개가 되는데 이제 그 위치를 이제 바꿔주면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야. 면적에 대해서 함수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함수랑 정적분 함수의 관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은 좀 힘들고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볼까? 일단 좀 시간이 길어져서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11번 맞춘사. 네. 맞춘사. 11. 지금 넘기느라 바빠가지고.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괜히 어려워 보일 것 같죠? 되게 쉽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자, 뭐 중간부터 가볼게요. 아마 문제 안 읽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중간부터 박스의 중간에 4의 AN부터 가봅시다. 4의 AN 더하기 1이 1대 16. 1대 16. 뭐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4의 A, N 더하기 1이. 16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AN 더하기 2.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가 같으려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 그래서 가에 2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냥 산수예요, 산수. 자, 산수를 이거는 위아래 문장을 좀 잘 보면은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4에 AN 더하기 1 빼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를 어떻게 고치래? 네모에 64에 AN으로 고치래요. 그럼 사라진 애가 있어. AN 더하기 사라졌잖아. 요놈 없애버리면 되지 뭐. 요놈 더하기 2로. 그 다음에 연산이 가능하죠. 여기 4의 제곱은 앞으로 나서 16 빼기 1. 그럼 15에 4에 AN 되는 거고. 요놈이랑 합체. 해서 얘가 되면 되고. 남은 애 2분의 15. 여기까지 난이도 없습니다. 2점짜리 정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등차 수열 과정에서 마지막은 이제 또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돼. 등비수열 합공식을 까먹었을래나? R 빼기 1에 초항에 R에 N 빼기 1. 여기는 개수, 공비 A.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정리만 이제 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계산은 그냥 이제 뭐 산수 부분이라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273분의 32 이렇게 나와요. 자, 12번을 이제 좀 할까 말까, 이제 여기가 경계쯤 되는 난이도야. 그러니까 이번에 연휴 때 12번 같은 문제를 좀 많이 원래는 내가 풀려고 했는데, 왜 얘가 이제 경계가 되냐면 이 12번이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킬러 문항으로 보일 텐데 킬러가 아니에요. 이게 준킬러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 따로 있어. 제일 어려운 문제가 13번이고 이거는 진짜 킬러 문항이 맞아. 그래서 13번은 여기서 난이도가 제일 혹시 13번 푼 사람 있어? 없지. 이제 요거는 13번은 오늘은 하지 맙시다. 요거는 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테마를 먼저 진행하고 거의 뭐 마지막 시간쯤에 뭐 간단하게 힌트를 줄게요. 12번 정도는 한번 해설을 해볼게. 킬러가 아니고 준킬러야. 준킬러예요. 자, 해봅시다. 일단 4차 함수가 있는데 뭐 이건 별거 없네. 1과 2와 3인 이렇게 2에서 중근을 갖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gx는 평행 이동을 했어요. a만큼을 평행 이동했어.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는 별거 아니고 그냥 평행 이동한 fx야. 자, hx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자,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h 함수라고 하는 애는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 빼기 k에 hx의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hx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려면 얘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극한을 이제 취해주는 방식을 써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적당하게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됩니다. 뭐니? 일단 K. 근데 K는 별 의미가 없죠. K를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져. 또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이게 절대값이 이게 좀 의미가 있죠. X는 마이너스 K도 집어넣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왼쪽이 0이 돼. 오른쪽에서 G에 K가 G에 마이너스 K 요 값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눠봅시다. 우리가 보통은 모르는 함수와 이거 모르는 함수야. 이거 아는 함수죠. 이거 알고 있는 함수. 평행 이동에 그냥 적당하게 평행 이동 아는 함수야. 그럴 때는 모르는 함수를 왼쪽에다 넣고 왜냐면 얘에 대해서 연속성을 판단해야 되니까 이쪽을 모르는 함수를 이쪽을 집어넣고 나머지를 다 넘겨요. 절대값 x 빼기 k 분의 gx 빼기 gk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x가 k가 될 때도 연속이 돼야 돼요. 이 h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k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여기다가는 k를 직접 집어넣을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x를 k로 보낼 건데 이게 절대값이 씌워져서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k에 대해서 절대값 x가 k보다 이놈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다시 씁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를 한 번만 더 이 공간이 또 필요 없어갖고 k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k의 왼쪽에서 올 때로 이렇게 해볼게. 뭐 음악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 나는 거니? 밖에 음악 학원이 있지. 자, 얘를 조금만 변형을 해봅시다. K의 오른쪽에서 접근을 하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쓰자. 여기만 이제 딱 넘어가면은 돼요. 이 극한에 있어서 여기가 x 빼기 k 여기가 gx 빼기 gk 그러면 이게 k보다 큰 거면 절대값이다. 이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봐요. 그리고 이 극한에 대한 성질 중에 이런 거만 알면 좋아. 절대값이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이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배우긴 하는데 아마 처음 볼 거야. 너희들이 이게 A로 갈 때 fx가 연속 함수면 이 리미트가 f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fx가 연속 함수면 리미트가 함수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연속 함수면. 사실 요게 표현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이게 fa를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가 함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f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fx가 연속 함수야. 이렇게 막 절대값이 바깥에도 있고 속에도 있다고 쳐봐.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fx가 연속 함수일 때는 이 절대값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f 안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집어넣은 애도 같고 그 다음에 절대값 f 안에 리미트 x가 a로 가서 이렇게 집어넣은 애도 같고 또 이 안에 또 들어가도 돼요. 이 리미트가 여기 절대값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안에 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연속함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냥 저런 장벽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K의 왼쪽으로 접근하는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이 다시 여기에서 얘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여기는 중간에 살짝 건너뛸 거야. 아까도 내가 수업 들어봤던 친구들은 알 텐데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지금은 안 알려줄 거예요. 일단 클리닉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고민해봐. 요게 음수 쪽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를 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에 대해서 G'의 K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연속이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애 왼쪽에서 오는 애 극한에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애가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G'K가 0이 돼야 돼. 이거에 G'의 K가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K도 마찬가지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K도 있어. G'의 마이너스 K도 0입니다. 얘는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아야 돼.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gx가 돼야 돼.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0이 되는 위치가 여기가 되면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 정도가 이제 그 킬러 바로 밑에 단계 정도 되는 문제야. 이 정도까지를 일단 내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3이면 뭐 지금 뭐 볼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 아마 지금 모의고사에서 2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면 21번쯤에서 이게 계속 나왔어요. 수능에서. 21번 문제야. 자, 일단 이 정도 해설을 하고